네, 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어제 이제 워낙 그 하락폭이 사실 충격이 있었고요.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될는지 또 변수들이 많습니다.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뭐 좋을 걸 찾긴 좀 없었지만 실적도 그렇고, 근데 어제는 또 뭐 충격이 좀 과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그게 이제 좀 과하게 반영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일단 일본 수출 규제의 골자는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원래 외환이나 무역 시장에서 우대 환율을 좀 제공하는 그런 부분의 화이트 국가라고 하죠. 그 화이트 네.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 폴리이미드나 레시스트, 불화소수 같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화이트 국가 제외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래요? 상대적인 뭐 피해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전망치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규제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대체 부품도 존재하고 일본만이 공급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규제 시행에 있어서 일본 내에서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죠. 7월 선거를 앞두고 일본 기업들에게도 피해가 좀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이 시행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우려하는 추가 규제까지는 가지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간의 문제를 일본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위안부 관련 문제,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그리고 해상 초계기 레이더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부분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좀 쟁점이 개선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악화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가구의 긴장 수출 규제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 뭐 영향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시장을 뒤흔들 요인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시장은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한 걸까요? 네,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일본 규제에 따른 지수의 그 영향보다는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 의미는 6월 달에 시장이 올랐던 이유는 페드가 금리 인하를 7월에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네.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면서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확대된 부분에 따른 반응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았을 때 페드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만 시장이 간다는 것은 상단이 어느 정도는 막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연된다는 거는 그만큼 상단을 더 올릴 수 있는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것보다 경기가 좋아지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당장의 금리 인하 정책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시장의 상단은 좀 높여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파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희석, 그 여파가 이제 어제 시장의 충격이 컸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예. 외환 시장도 다시 좀 흔들립니다. 물론 지난번에 2,000원 언저리 갔다가 1,150원 내려올 때도 완전히 추세 바꿨다고 보진 않았어요. 이제 약간은 좀 변동성이 있을 걸로 봤는데 또 좀 불안하니까 환율이 튀어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외환 시장 흐름은요. 네, 아무래도 페드의 금리 동결 가능성 때문에 이제 네.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외환시장 수급 자체가 좀 변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2012년 대비해서 한국인의 해외 증권 순매입이 한 140% 증가를 했고요. 외국인의 국내 증권 순매입은 84%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 한국인이 해외 증권을 많이 산다는 얘기고요. 또 한국 설비 투자는 2% 감소했는데 오히려 해외 직접 투자는 17% 작년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 소비 지출 내에서 봤을 때도 해외 소비 비중이 연평균 0.25%씩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면 해외 쪽에 투자하고 소비하고 증권을 매입하는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달러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수급적으로 계속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식당 아니면 국내 제주도를 가는 것보다 그냥 일본 오키나와를 가는 것이 선호되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을 하단을 한 1,000원 정도로 저희가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100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단 자체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왔다. 이 부분은 수급적 요소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되더라도 하단인 1,100원보다 더 밑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대응이 문제인데요. 결국은 사실은 포커스는 실적에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열리고 나서도 역시 뭐 안 좋게 생각했지만 안 좋은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 실적과 또 개별주 중심으로 여전히 대응해야 될 것인지 전략은요? 네, 일단 시장 전체가 좀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경기에 대한 의구심, 정책에 대한 의구심.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포커스된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저희는 주도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개별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은 통신 장비, 음료, 자동차, 조선 이렇게 좀 섹터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섹터별 전략보다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목별 전략이 좀 더 유효한 것 같고요. 네. 저희 하우스에서 실적 개선으로 가장 모멘텀이 강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종목 3개를 좀 가져왔는데 네. 하나가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는 동박산업을 영위하는 KCFT 인수로 주가 멀티플 좀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부분 그리고 해외 부분 실적이 2분기까지 목표 60% 이상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주택 부분의 자체 사업 매출도 양호하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2분기 실적 호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웅제약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나부타 미국 수출 본격화로 구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개별 종목으로는 SKC, 현대건설, 대웅제약 이렇게 3가지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실적인데 실적이 좋아지는 중에서도 종목별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관심 있을 만한 종목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예, 사실 이번 주 또 많은 이슈들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 있고 그런데 결국 이제 또 중요한 게 파월 의장의 몇 차례 의회 증언과 또 예의가 있어요. 그 부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변수들 체크해 주세요. 네, 7월 10일에 이제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네. 파월 하원의 금융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대두가 된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만약에 속도 조절이 나온다면은 또 상단은 막히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최근에 노동지표 개선에 따른 금리 스탠스 변화보다는 오히려 물가지표에 페드는 좀 더 중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동지표가 잘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스탠스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속도 조절보다는 기존의 6월 달에 얘기했던 대로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크게 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밸류에이션상 너무나 저렴한 구간에 있고요. 또 과도하게 수출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상승폭을 좀 더 열어두고 전략을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불안하고 뭐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면서 가자는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